안녕하세요. 안단테TV의 글로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이성과의 관계가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숙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움이란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지구 끝까지. 읽고 있던 소설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을 때 남자 K씨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슬픈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자신에게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았어요. K는 요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상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느 때는 아무 미련도 없다가 또 어느 때는 상상만으로도 미칠 듯한 그리움에 사로잡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전혀 미련이 안 느껴지는 순간 그런 자신이 당혹스러웠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마침내 자기에게도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무모하고 격정적인 사랑이 찾아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벅찬 열정은 시작만큼이나 빨리 사그라들었어요. 한 1년 남짓 지나자 두 사람 다 심드렁해졌거든요. K씨는 고통에 가까울 정도로 그 열정이 있던 뜨겁던 감정이 한순간에 푹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자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변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성 친구를 많이 사귀어봤던 그런 바람기 많았던 친구에게 상의를 했대요. 근데 K씨는 그 친구를 좋아했지만 한두 달 혹은 길어야 석 달이면 관계가 끝나는 그 친구의 연애 스타일만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람기 많은 친구가 이랬대요. 야, 너 진짜 순정파구나. 야, 도대체 어떻게 한 여자를 1년 이상 만나는지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야,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는 게 고민이라니. 친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곧 정색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야, 나는 컴퓨터를 켰을 때 그 화면에 만나는 여자 얼굴이 떠오르면 그때가 딱 나에게는 게임 오버의 순간이야. 그 모니터에 여자 얼굴이 어른거린다는 건 위험 신호거든. 거기서 더 나가면 더 정들면 안 돼. 쿨하게 헤어지기 힘들어지니까. 그냥 적당히 징징대고 끝내란 뜻이야, 이 바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K씨는 고민 끝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난 단지 여자친구를 험하게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나이에 또 누굴 만나서 처음부터 맞춰 나가고 나를 알리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 정말 나에게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이 찾아올 수는 없는 걸까? 그 친구가 저였어요. 그의 얘기를 들으며 저 자신도 새삼스럽게 성숙한 사랑에 관해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의 표현대로 인간의 감정은 흐르는 물처럼 변화하기 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도 예외가 아니어서 타성과 나태함이 끼어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고 풍화되어 가는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건, 맞닥뜨려야 한다는 건 참 슬프고도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갈등, 어떤 좌절, 다툼 또는 분노 혹은 동굴 심리로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욕병이 돌아서 막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막 피해. 뭐 이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약간의 게으름과 타성이 끼어드는 순간이 진짜 사랑, 찐 사랑이 시작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게으름의 관성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 그리고 그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망설임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콧 팩의 말입니다.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머릿속으로 너무 계산하고 생각이 많아서 이 사람은 이게 안 돼, 이게 부족해, 저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재고 따지면서 시작도 못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열정에 큰 의미를 부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그 처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었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정은 사랑이 시작할 수 있는 요소일 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점차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처음처럼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면 그거는 심장병 걸려서 죽게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대요. 사람의 두뇌는. 그 대신에 그 어떤 친밀감과 서로 힘들 때 해주는 위로, 그리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공감, 그런 감정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여기에 타성과 나태함도 끼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스쿱 박사의 말처럼 그러한 장애물들을 없애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사랑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숙한 사랑은 단짝 친구와 같아야 한다고요. 사랑이란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대방이 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 이들의 단단한 기반 위에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요. 또한 상대방의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는 것도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접촉사고 같은 게 났는데 뭐 남자친구가 모든 열일을 제치고 막 달려와 줬을 때, 그리고 뭐 심지어 아주 사소하게 그냥 집안에 못을 박는다거나 막힌 변기를 뻥 뚫어졌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저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한 10분 만에 저희 집에 가서 119를 부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죠.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처음의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두근거림이 조금 줄어들었을지라도, 그 설레임이 좀 약해졌더라도, 평범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친밀함과 안정감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조금 더 표현하시고 조금 더 아껴주고 서로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내일을 맞이하시길 글로리아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